안녕하세요, 모토로 김상현입니다. 오늘은 BMW 4 시리즈 보러 왔습니다. 이 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세대 모델인데 풀체인지가 됐고, 무엇보다 보이시죠? 이렇게 세로형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여기 사육되고 있는 50대 중년 남성을 보고 계십니다. BMW 같은 경우는 이제 3, 5, 7 이런 핵심 모델들은 과감한 디자인 변화를 주진 않는데 2, 4, 6, 8 이런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모델들은 좀 과감한 디자인 변화를 합니다. 저도 실물을 보고 어떤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생소해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제 마스크에 새겨진 그릴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할 겁니다. 그래도 좀 천천히 보면서 4 시리즈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가 됐어요. 세로 그릴 적용되어 있는 BMW 양산 모델은 제가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 옆모습은 되게 좋거든요. 이 그릴이 쫙 떨어지니까 날카롭게 보이고 굉장히 샤프한 느낌이 드는데 앞모습을 보면 여전히 적응이 안 돼요. 실제로 저 디자인이 되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상해요. 차라리 그냥 순정 3 시리즈 디자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과격한 느낌은 들고 성난 느낌은 드는데 이게 멋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4 시리즈는 BMW의 이런 짝수 모델들, 쿠페 모델이기도 하고 컨버터블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라운 쿠페 모델도 있습니다.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BMW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모델들이에요. 특히 BMW 같은 경우는 주행의 즐거움, 날카로운 핸들링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발현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트랙션을 높이는데 치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신형 4 시리즈도 마찬가지인 게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이 바퀴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차렷 자세보다 열중시어 자세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퀴 사이의 거리를 넓혀 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420i 모델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단순히 외형적인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채시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기본 모델과는 다른 승차감 그리고 다른 주행 성능, 다른 핸들링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1.6 터보 엔진만으로도 200마력이 조금 넘는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엔진은 굉장히 무난한 엔진이에요. 180마력을 조금 넘는 2.0L 4기통 터보 엔진인데 물론 제원상 수치는 좀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필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엔진이에요. 자, 이 20i 모델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물론 날카로운 핸들링 이런 부분은 월등해요. 이 엔진의 힘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코너에서는 3.0L 6기통 스포츠카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핸들링 감각 그리고 차체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산길에서 특히 와인딩에서는 한 300마력짜리 자동차도 이 차로 굉장히 압박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M440i X드라이브 모델이 이제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토크가 51kgm나 되고 38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힘 부족을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다만 이 20i 모델은 그냥 편안하게 타세요. 하드코어한 드라이빙이 아니라 펀 드라이빙을 하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BMW 차체 자체가 워낙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이 4 시리즈는 경량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패널이 조금 더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면서 무게 밸런스도 잘 맞춰놨고 저중심 설계까지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즐거움을 느끼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네,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될 때마다 몸을 들썩이게까지 해줍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한없이 편안하고요. 이 진짜 8단 변속기의 성격 변화와 분위기 메이킹 이런 것들은 최고예요.
네, 20i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 출력이 좀 아쉽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던 엔진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변속기고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로 다 버무려 놓은 차가 4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변에 진짜 착한 친구가 있어요. 일도 잘해, 성격도 좋아, 그리고 뭐 공부도 잘해, 뭐 예의도 발라, 그 남욕도 안 해. 근데 못생겼어. 여자친구 없거든요. 그게 나야.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사실 양아치야. 그리고 그냥 막 거짓말도 엄청 잘해. 그리고 가식적이야. 겉과 속이 완전 달라. 근데 잘생겼어. 그러면 인기 엄청 많죠. 저희 회사의 신승형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신승형. 그래서 과연 이게 적응의 문제일지 진짜 이상한 건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의 그릴입니다. 이제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게 굉장히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모양도 모양인데 전면부의 모든 선들이 이 그릴을 중심에서 퍼져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릴 부분이 더 돌출돼 보이고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BMW가 첫 번째 내놓은 자동차는 이런 키드니 그릴이 아니었어요. 그냥 네모난 그릴이 앞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BMW 303이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처음 이제 양쪽으로 나뉜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키드니 그릴이 좀 얇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면서 디자인 변화를 조금씩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디자인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때는 차가 굉장히 얇았어요. 그리고 위로 긴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얇고 길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구성 요소도 길게 디자인이 돼야 더 어울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BMW 키드니 그릴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정사각형이 됐다가 다시 조금씩 옆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파격적으로 다시 이건 우리의 헤리티지야. 역사라고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시대와는 좀 잘 어울리지 않았던 파격적인 디자인인 거 맞습니다. BMW가 미래형 컨셉카에 이런 세로형 그릴을 먼저 적용을 했고 지금 양산차에 처음으로 4 시리즈에 들어갔는데 어색해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이 메인 모델들은 잘 팔려야 돼요. 무조건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시도를 하기 어려워요. 갑자기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가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4 시리즈 같은 차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판매가 덜 된다고 해도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들을 더 활발하게 디자인 변화도 주고 파격적인 시도도 하면서 간을 본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눈매 같은 경우도 램프가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날렵하게 디자인이 됐고 각도나 옆에 이런 주름들이 험상궂은 이미지, 강인함을 넘어서 이거는 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는 설치류 같은 느낌, 그런 공포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3 시리즈와 4 시리즈, 3 시리즈 쿠페 모델들 이런 차들은 일반적인 세단과 크게 디자인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4 시리즈도 2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3 시리즈와는 완벽하게 좀 독립된 그리고 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요즘 BMW가 선보이고 있는 외장 컬러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색상도 오묘한 빛이 드는 푸른빛. 자, 보닛은 이렇게 크게 열리고요. 3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엔진은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직렬 4기통이 이렇게 세로로 있는 방식이고 터보차저가 이쪽 아래쪽 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3 시리즈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엔진룸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을 더 철저하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 감량을 위해서 보닛, 그리고 팬더, 그리고 도어 쪽은 전부 알루미늄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면서 무게는 약 15kg 정도가 줄어들었고 무게 중심은 더 낮아졌다고 해요. 위쪽에 있는 요소들의 무게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체 무게 중심은 더 낮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3 시리즈보다는 주행 질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4 시리즈는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이에요. 3 시리즈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후륜 구동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앞차측 중심에서부터 이 문이 시작하는 데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오버형은 상당히 짧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늘씬한 모습을 주고 있고 루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차가 땅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옆에서 봐도 들고요. 기존 4 시리즈 쿠페 같은 경우는 이 차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조금.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당겨 놓으면서 이 뒷 라인이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최고점에서부터 트렁크까지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이 4 시리즈의 가장 백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C필러 디자인도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C필러에서 자동차의 그런 긴장감들이 잘 느껴지는데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힘을 딱 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윈도우 라인이 꺾여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솟아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조화되면서 이 4 시리즈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3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르고 기존 4 시리즈와도 많이 차별화가 돼 있어요. 일단 요즘 BMW가 이 테일램프는 진짜 예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날렵하게 만들면서도 안쪽 그래픽은 굵게 불이 들어오면서 힘있는 느낌을 많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LED로 좌우를 막 이어놓고 하는데 BMW는 그런 디자인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 따로 분리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굉장히 얇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벤츠와는 다르게 역시 진짜 머플러가 양쪽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20i 모델은 이렇게 원형이고 40i 모델 같은 경우는 사각형 모양의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이런 디퓨저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넓어요. 쿠페라고 트렁크 공간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3 시리즈 세단보다. 좌우 폭도 정말 차체 끝까지 파놨어요. 이쪽 부분을. 긴 짐도 가로로 수월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시트도 전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는 뭐 3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성 요소를 거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휠 들어가 있고, BMW가 요즘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이런 소재까지도 쓰였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디자인 변화를 많이 추구했지만 이 실내까지 전부 이 4 시리즈만의 디자인을 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원가 절감이죠. 어떻게 보면 연구비도 줄였고 뭐 새로운 부품 이런 것도 안 썼으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없거든. 대신 상품 구성을 할 때 조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들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420i 모델도 통풍 시트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어때요? 탈만해? 근데 뭔가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달리실 때 그 손잡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뭔가 좀 불안하다. 안전벨트를 해도 어차피 흔들리니까 손잡이, 그래 손잡이가 하나도 없네. 생각보다 이 4 시리즈 그리고 쿠페 모델들이 뒷좌석이 꽤 넉넉해요. 못할 공간은 아닙니다. 충분히 장거리를 가도 뭐 괜찮을 만한 공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안전벨트, 요거 이렇게 안전벨트 지지하려고 나오는 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소재가 좋아졌고 견고해졌어요. 이거 옛날에 진짜 쉽게 부러졌는데 지금은 나름 꽤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뒷좌석에 송풍구 있니? 있어요. 있어? 송풍구까지 되네.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뒤에 타라는 거죠. 빨리 들어오래. 네, 오토미디어 화이팅! 오토미디어 화이팅! 그리고 이 4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좀 핸들링이 더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앞쪽 프론트 서스펜션을 튜닝을 많이 해놨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캠버 각도를 이제 마이너스 캠버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살짝 바깥으로 기울어진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코너를 돌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무게중심이. 근데 마이너스 캠버가 돼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 타이어가 불균형적으로 마모가 되고 오히려 주행 성능을 해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미세하게 마이너스 캠버를 준 것 같아요. 이 코너에는 뱅크라는 게 있어요. 코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바퀴에 온전하게 구동력을 배분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바퀴가 뜰 수도 있고 헛바퀴가 나기도 쉽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캠버를 주게 되면 조금 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너에서 이렇게 하중을 많이 받게 되는 바퀴가 접지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20i 모델, 지금 타고 있는 모델 5,900만 원짜리인데 실속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쿠페의 아름다운 이 유려한 실루엣도 함께 얻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탄한 주행 성능, 여기에 못생긴 얼굴, 살짝 아쉬운 엔진, 뭐 이렇게 갖춰놓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BMW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BMW에게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은 전부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고속 안정성, 쭉 뻗은 길을 속도 내면서 달릴 때 이런 안정감은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네, 앞바퀴에는 225, 45,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바퀴에는 255, 4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 바퀴가 사이즈가 달라요. 앞바퀴가 훨씬 더 얇죠.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세팅이고, 앞바퀴가 조금 더 얇게 되면 이 코너를 돌 때 조금 더 명확한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야, 기분 좋아. 제가 계속 엔진이 부족하다, 출력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속 100km 이상에서의 얘기예요. 시속 100km 이하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변속기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무마시켜주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할 때 굽이진 강변도로나 이런 와인딩을 가게 되면 실제로 시속 100km까지 속도 낼 수가 없잖아요. 뭐 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20i 모델도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열심히 달리면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BMW가 발표한 수치로는 20i 모델이 7.5초예요. 그리고 40i 모델이 4.5초. 일단 4.5초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 7.5초가 수치로는 조금 아쉬운데, 이 7.5초가 아반떼 N9, 코나 N9 수준이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그래도 재밌어요. 변속 충격도 딱 주면서 뒤통수도 이렇게 딱 한 번씩 때려주고, 사운드도 지금 4기통 엔진이지만 그래도 꽤 듣기 좋은 앙칼진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네, 못생김과 낯설음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서 괜찮아지면 그건 낯설었던 거고, 자주 봤는데도 이상하면 그건 진짜 못생긴 거예요. 일단은 4시리즈 오늘 40i 모델은 시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버터블 모델도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4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들 추후에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4시리즈만 놓고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3시리즈도 좀 준비를 해서 3과 4가 어떻게 다른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